little sunshine. Oh, it's been a hard year. I had a lot of dark nights. And we're still 됐습니다. 자, waiting on 오늘도 some 여러분들과 daylight to reappear.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경기도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값이 지금 상승이 심상치가 않죠. 계속. 자,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3법, 자, 의미 있는 성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다른 나라 세상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지, 자기만의 그 뭔가 소소한 그 의미 있는 성과, 뭐 단기적인 지표 조금만 잘 나오면 자아자찬하고 있는 지금 정부인데요. 자,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이 전세 대란의 주범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다. 자, 이거 못 믿겠다. 자, 그런 입장을 내비쳤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지금 현재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전세값만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값도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한 번쯤 이름 되면 알만한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3 제곱미터당 1억 18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그 나인원 한남인데요. 뭐 이름 되면 알만하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자, 60억 원을 넘겼습니다. 60억 원을. 서울 아파트 3.3 제곱미터당 전세 가격 탑 10. 자, 1등은 아크로 리버파크 5구제곱미터 전세 거래 가격이 18억 5천. 3.3 제곱미터당 1억 18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일자는 7월 15일인데요. 아크로 리버뷰도 지금 7, 8제곱미터가 24억 원. 평당 1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84제곱미터 이 국민평형이죠. 그 전세상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 가격 매물이 지금 부족하고 매매 가격과 지금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분위기인데 서울 전 자치구에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 조정 지금 2달 만에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다 올라갔는데요. 지금 한치 앞을 잘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뭔가 지표 하나만 좀 잘 나오면 자화자찬하고 있고 뭔가 지금은 괜찮다라고 지금 시장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시장은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전세시장, 매매시장 이거 불안하다라는 거 당분간 이 기조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대국민담화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 가능성 언급한 지 하여튼 2달 만에 매매가도 올라갔고 전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연일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단기간 내에는 전세 시장 안정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도 이렇게 올랐는데 내년에는 어떨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죠. 내년에는 더욱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임대차 3법 이거 좀 개정해야 된다. 또는 이 임대차 3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 역시도 임대차 3법은 좀 잘못됐기 때문에 크게 수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전세가율 상승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한 아파트 단지 보증금 자 1억 원인데 신규 계약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체결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평균을 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계 자료들 뭐 최근에 뉴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내년에 자, 이제 임대차법 3법이 시행된 2년차 자, 이제 만기가 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자, 이 시점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대부분의 계약이 오른 신계약 그러니까 금액이 상승한 전세 보증금으로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전세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 역대급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역대급 전세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과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수급 상황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텔도 도시형 생활주택 카드까지도 꺼내버린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 얼마 전까지 자아자찬을 했지만 전세가
매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공급에 대한 부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난을 좀 해결하고자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 모은 정책이 나왔는데 바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자, 또 난개발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3, 4인 가족들이 원하는 대단지, 커뮤니티, 브랜드, 직주 근접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들, 특히 이제 신축 수요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자,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지금 규제 역설답게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대요. 또 뭔가 대책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지금 자아자찬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치 앞을 못 보고 정책을 하고 있고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걸 자아자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왜 연말까지 갈까요? 지금 현재 방안이 없을 거예요. 아무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집값 계란처럼 날마다 오른다. 경기 인천 외곽 상승률 30% 넘어갔고, 자, 이에 허탈한 수요자들, 인천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TX로 인해서 집값 급등 열차 얘기 들어보셨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가격 상승세가 넘사벽급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자, GTX뿐만이겠습니까?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인근 집값들도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대출까지도 이제 막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유동성 남아있는 그나마 유동성 자금들조차도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이다. 저는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내년에 불안한 전셋값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 또 예전에 제가 그와 관련된 뭐 재개발 재건축 또는 뭐 역세권 또는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은 안 오르진 않았겠죠. 좀 올랐어도 그래도 좀 저평가인 것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안 좋은데 시장이 좋아가지고 지금 올라온 아파트들은 좀 피하는 그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부동산을 관찰하고 흐름하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내가 사고 팔고 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 손실하는 걸 또 보게 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시행착오라는 부분을 좀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무리하게 연끌하거나 무리하게 차용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하겠다, 이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그 매도자 우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해서가 아닌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죠. 자,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자보다도 매도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증여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세부담 경감 등 정책적인 변화를 주시하고 있죠. 바로 이제 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주시하고 있는 1주택자, 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매물이 충분치가 않아서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 신고가가 주변 호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연권은 하지 말되, 자, 부동산 흐름은 좀 관심을 갖자. 자, 서울, 경기, 인천,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값이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자,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또는 지방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서울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고 추경 매수로 따라올 민간 대출이 이제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그 지방이라든가 경기, 인천권 외곽으로 유동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좀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현재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그 상승하거나 또는 관망하는 추세로 이 관망세는 언제든지 이 상승장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경기도 부동산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지금 요번 주 거의 타이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세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지역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영통구라든가 장안구 강한 모습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수원은 에너지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남부, 뭐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특징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자, 지금은 집을 사기도 굉장히 애매한 가격대의 호가로 나올 거고요. 또 지금 거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조금 더 관망을 하거나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왕시라든가 군포, 안산, 시흥의 분위기가 또 이 신규 택지 개발과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평택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바로 이제 화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화성의 흐름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한 특징적인 이제 이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더니, 자, 이번 주에 워낙에 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천시인데요. 지금 뭐 평택 상승하고 화성 상승하고 그 옆에 있는 용인 처인구라든가 또는 안성까지도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이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천까지 지금 그 불이 붙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특징 지역, 자, 평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종종 제가 말씀을 최근에 좀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그러니까 이 철도 노선 호재가 서해선 복선 전철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안중읍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자, 매도자들이 내놓았던 매물들이 지금 그 회수되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물건을 걷어들이고, 또한 물건을 다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호가를 올리고, 또 이제 호가 올린 거에서도 누군가가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팔까 말까 고심하시고 또 이제 물건을 다시 자 회수하는 그런 지금 상태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 문의도 다수 있지만 매물 거래가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거래가 없다 하지만은 거래가 잘 되는 지역도 지금 분명히 있고요.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신고가를 찍고 있다. 자, 그게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 동네가 이제 안성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단지들이 거래가 정말 많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 이 평택이라는 지역도 1억 미만의 단지들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고독신도시라고 있죠. 이 고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가 앞으로 크게 창출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독 신도시 일대 아파트가 지금 상승세.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어서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으로 평택시 전체가 매매가가 지금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해당 지역에서도 그 아파트 단지가 좀 밀집되어 있고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만큼 지금 외지가 난 실수요자라든가 이제 외부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독신도시면 고독신도시 주변의 아파트 단지. 자, 여기 평택의 이제 구도심에서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을 텐데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라든가 또는 이 평택 구도심 라인 쪽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안중읍에서도 보게 되면 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도 이 안중읍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평택이라는 지역 내에서도 뭐 역세권이나 또는 교육 환경이 우수하거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강세이다 보니까 좀 외곽 쪽, 그 지역 내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건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 동향도 이쪽 좀 살펴봐야겠죠. 이쪽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입주한 산업단지가 있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평택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제 계속되면서 전세가도 상승,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평택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지역들도 자,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산시와 안성시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바로 옆에 이제 이천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가면. 자, 그런 지역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승을 했는데 먼저 상승한 지역은 이쪽에 이제 화성과 수원이에요. 수원이하고 화성이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평택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산이라든가 안성 쪽으로 이 실수요자라든가 또는 이제 전세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오산과 안성 쪽으로 외부의 투자자, 지역 내 실수요자 또는 외부에서 이 밀려 들어오는 이 전세 실수요자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집결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제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지금도 뭐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회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택과 지금 화성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을 안 가보신 분이라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가보면 얼마만큼 지금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올랐는지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평택역이에요. 1호선 평택역인데 여기서 우측으로 쭉 가게 되면 평택 뉴비전 엘크루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번 달 10월 입주 예정인데 이게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자, 거래가 많이 됐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해당 아파트도 지금 보시면 거래가 9월 달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지금 3년차 신축 아파트. 그래서 이제 택지지구라든가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뭐 고덕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구도심 내에서도 좀 지하철 역세권은 좀 거리감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들 외곽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그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덕신도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자,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 국리라고 있어요. 국리. 요 국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 외곽 쪽에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고덕 태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와, 가격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달 들어서서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좀 3억대, 2억대 선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국리 쪽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안정리라고 있어요. 안정리. 요 안정리에 그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아파트가 있는데 자,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방향성을 틀었는데요. 지금 요 아파트도 6년 차인데요. 요런 아파트들도 지금 외부의 투자자, 그다음에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자, 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좀 이 연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오히려 지금 외곽 쪽에 이런 아파트 단지들 외부의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이 외부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입한 이 외부의 투자자들이 역세권이라든가 지역 내 교육 환경이라든가 상권 시설이 좋은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선점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남다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 부담감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취득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그 안중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해당 아파트도 그 늘 푸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 지금 현재도 2억 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래가 상당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23년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외곽 쪽으로 조금 아파트들을 지금 사람들이 전세가도 매매가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상승세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상승을 했죠. 상승세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 위쪽으로 지금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덕 신도시고요. 자, 오른편에 가게 되면, 자, 이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안 코롱 이 아파트가 그 한 1943세대 9년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좀 동떨어져 있죠. 지하철 역세권하고도 좀 멀리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보다는 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살펴봤던 5개 단지들이 좀 외곽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오산, 용인, 처인구, 안성, 그런데 지금은 저 멀리 이천까지, 여주까지 지금 불이 붙고 있고요. 자, 기존에 이 지역들보다 상승세가 강했던 평택과 화성, 동탄 1, 2 신도시, 그 다음에 수원의 에너지도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이 지금 다시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외곽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조금 더 상위 입지로, 자, 이쪽에 가격 살려고 했는데 옛날엔 저렴했어.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자금 조달해서 조금 어디선가 융통을 해서, 자, 이왕 이 지역이 올랐다 그러면, 자, 수원이 또는 화성이, 평택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또는 뒤늦게 투자하신 분들이, 자, 그런 지역으로 먼저 또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올라온 이 판때기 안에서도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머리를 굴리면서, 자, 어디가 조금 더 내 집, 어디다가 내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합리적인 좀 선택을 하고 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ttle sunshine. Oh, it's been a hard year. Had a lot of dark nights, yeah. And we're still waiting on some daylight to reappear.